2020년 12월 25일입니다. 저는 광운대 전자바이오 물리학과 바이오 플라즈마 연구실의 조강석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제4강까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5강에 이 코로나19 감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감염 특성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적절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코로나19 감염 특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세균 바이러스 크기를 먼저 비교를 하는데 보통 세균은 1미크론 정도, 바이러스는 그보다 적은 한 10배 정도가 작습니다. 0.1미크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체 세포는 대개 한 10미크론 정도, 동물 세포나 인체 세포는 10미크론 정도가 됩니다. 물론 뭐 폐세포나 이런 거는 뭐 100미크론 정도에 오다도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머리카락 굵기가 한 100미크론 정도 되는데 머리카락은 눈으로 우리가 관측이 되죠. 그러나 10미크론 이하가 되면 육안으로 관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너무 적기 때문에 현미경 관찰로도 상당히 바이러스 같은 것은 어렵습니다. 고성능 현미경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는 있겠지만 어렵고, 그런데 이 플라즈마는 공기입니다. 공기 분자이기 때문에 이 나노메타 스케일이죠. 공기는. 그래서 바이러스보다도 한 100배 정도 작습니다. 이런 스케일을 갖는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 세균이라는 것은 자체 증식을 합니다. 이 세균이 이 서식 환경에 온도나 습도 또 여기에 적당한 영양분이 있으면 세균은 스스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이 자체 증식, 스스로 증식을 않습니다. 즉 인체 세포나 동물 세포, 숙주 세포에 침투해서 거기서 이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가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이제 인체 세포의 침투는 이제 소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자체가 왕관이라는 스파이크를 갖죠. 스파이크가 이제 세포벽, 인체 동물 세포벽에 붙어서 이제 침투를 하게 됩니다. 이 인체 세포에 숙주의 이 세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자체 증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세포를 파괴하고 이제 외부로 나와서 이것이 또 다른 세포로 이렇게 이제 감염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것이죠. 보시다시피 이 바이러스는 인체 세포보다 한 100배 정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확대해 보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거냐 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제가 플라즈마 오존이라고 했습니다. 플라즈마 오존의 크기는 나노메타로서 이 바이러스 세포보다 100분의 1 이하로 적습니다. 적어서 이것들이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산화, 쉽게 말하면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멸을 하게 되는데, 화학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제의 독성이 침투가 돼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를 방역하는 그런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는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이제 그 호흡기에 의해서 그 감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인체 호흡기로 침투를 했을 때
몇 개 정도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감염이 되느냐 하는 자료를 보면 대개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한 수만 개 정도 들어와야 이제 감기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스 같은 거는 수백 개 정도만 들어와도 감염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스의 변종이지만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스와 마찬가지로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수백 개 들어오면 이 감염이 되는 걸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 기침이나 재채기나 대화 중에 호흡을 통해서 이 비말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재채기를 하면은 이러한 비말이 한 5,000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1회. 기침은 한 1,000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도 여기서 한 100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 비말을 크기를 보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작은 것은 한 100미크론 정도 눈에 거의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10미크론은 거의 안 보입니다. 100마이크로, 50마이크로 이런 것들은 중력에 의해서 대부분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나오게 되면 이제 바닥에 있는 물체에 이게 이제 축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떠다닐 수 있는 것은 에어로졸 부유 비말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비누방울처럼 이렇게 이제 내부에 이 공기를 가지고 있어서 비누방울처럼 이제 떠다니는데 이런 비말의 바이러스가 대개 몇 개가 있냐? 감염자에 의해서 나오는 비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미크론 정도면 보통 바이러스가 워낙 적기 때문에 여기 한 수백 개, 또 500마이크론은 한 수 500개 정도, 이거 이제 10마이크론 되면 한 수천 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유 비말의 크기를 대충 한 100미크론 정도 한다면 그 주위에 표면에 바이러스가 한 1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유 바이러스 하나에 대해서는 바이러스가 한 100개 정도가 있으니까 결국 비말 한 개로도 우리가 사스 예를 보면 한 100개 오다 정도 되면 감염이 된다라고 봐서 이러한 비말 한 개의 비말로도 우리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이제 호흡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들이 우리가 물체에 이제 쌓이게 되면은 이제 중력에 의해서 낙하해서 쌓이게 되면은 그 표면에 우리가 손을 접촉한다든지 피부를 접촉한다든지 해서 이런 접촉된 피부나 손이 이제 코나 입을 만지게 되면 우리가 또 감염이 되는데 이 보시면은 이 물체 표면에 바이러스의 개수가 몇 개 정도 있을 수 있냐 하면 센티미터 제곱당 한 1억 개 정도가 있다는 아주 큰 숫자가 있죠. 이런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 표면을 방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개 정도만 들어와도 감염이 되는데 물체 표면에 단위 몇 센티미터당 1억 개가 있으니까 상당히 큰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들이 물체 표면에 왔을 때 생존 시간이 얼마냐 하는 건데 문헌들을 보면은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 감기를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물체의 온도, 주변의 습도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적당한 습도나 온도, 룸 템퍼레처, 대기 상온 상태에서는
한 5시간에서 뭐 일주일 정도 오래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이하로 되면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또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에어로졸 상태로도 한 3시간 정도 간다고 하고, 종이나 천 같은 데서도 아주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체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생존을 하고, 이제 금속 같은 데는 특히 더 2일 정도. 물론 이게 이제 비전해 금속을 말합니다. 이 전해 금속은 더 짧고, 전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금속이 예를 들어서 수분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수분과 산소가 결합해서 OH가 생성됩니다. 이러한 OH는 또 소독, 멸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해 금속은 상당히 짧지만 일반적인 금속은 한 2일 정도, 이렇게 고체가 한 1일에서 3일 정도, 또 종이, 천유 대개 수일 이렇게 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인체 피부 같은 데서는 바이러스가 인체 피부의 자체 피부 저항력 때문에 상당히 또 이 생존 시간은 비교적 작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코로나19의 이제 감염 특성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PCR 검사로 해가지고 유증상 감염 양성 판정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대부분 이 유증상자의 무증상이 한 2일 정도 간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증상자들은 대부분 경증은 한 80% 정도가 회복이 되고, 또 중증은 한 20%가 중증으로 변하고 1, 2% 정도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사망률이 1, 2%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감염 이후에 이 완전 회복되는 기간이 대개 한 2주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2주 동안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2주 후에는 이제 감염자로부터 바이러스 배출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격리 기간을 한 2주로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증은 이제 감기 정도, 이런 두통, 뭐 근육통, 고열, 기침, 인후통 이런 걸 갖고, 한 12%가 이제 호흡곤란, 그리고 이제 중증이 되면은 이제 이 장기 부전 이렇게 가고 치사율이 1, 2%. 즉 이제 고연령층일수록 이제 치사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죠. 보통 건강한 성인 같으면 한 1, 2주 정도 후에면은 바이러스 배출도 없이 이제 완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무증상자라는 겁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극히 경증이라고 보죠. 열도 나지 않고, 그런 무증상자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똑같다는데 이 코로나19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자도 처음에 무증상 기간 동안에도 똑같이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무증상자에게도 유증상자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확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최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개수는 한 수백 개 정도 호흡기로 통화했을 때 이제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한 비말 한 개로도 수백 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회 기침을 하면 대개 100개 정도의 바이러스가 나오고 각 비말에 대해서 100개의 바이러스가 있으면 이제 수만 개 한번 기침하면 감염자 또 무증상 감염자 이런 것도 10,000개 정도가 이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겁니다. 또 손 접촉, 피부 접촉 이런 것들이 이 물체 표면에 단위 센티미터당 1억 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체 감염된 이 바이러스가 있는 물체 표면에 이 손가락만 이렇게 대도 수천 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손에 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제 감염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1인 감염자에 대해서 전파되는 감염자 수는 이 인플루엔자 독감 일반 감기 바이러스 경우에 한 명이 감염되면은 옮기는 명수가 한 1명 정도로 이렇게 감염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사스는 2에서 5명, 메르스는 한 10여 명 이렇게 감염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메르스는 또 치사율도 또 비교적 사스보다 높죠. 코로나는 사스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은 감염률은 낮지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엔자는 공기 전파라고 이제 합니다. 코로나는 공기 전파라고 우리가 WHO나 이런 기구에서 공기 감염, 공기 전파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종의 사실은 이제 비말 상태, 부유 비말에 의해서 이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전파력이 상당히 크죠. 그러나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거는 공기 전파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기를 통해서 감염을 하고 공기 중이나 이런 데 생존 기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감염률은 한 명이지만은 확산률은 이 인플루엔자는 훨씬 더 크다. 또 코로나가 또 확산률이 큰 것은 이제 비말 상태로 전파 감염을 하기 때문에 전파력이 인플루엔자 못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제가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감기 바이러스가 이렇게 실내외에 창궐하는 이유가 이 대기 환경이 큰 문제다. 태양으로부터 이 UV의 자체 정화 능력이 없어져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장시간 물체 표면이나 비말 상태에서도 수시간 또 생존을 하고 또 밀접한 공간이라든지 사람이 많은 또 밀집 공간이라든지 밀폐된 공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감염 확산률이 상당히 높고 또 오늘 며칠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영국에 또다시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해가지고 벌써 12개국이 이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결국 코로나19와 같은 유사종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염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상태를 청결하게 하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은 청결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인성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 환경에 이런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기능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방역 대책은 결국은 이제
이러한 바이러스를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는 태양을 대신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린 오존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우리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1, 2개월 전에 이런 제품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마 방사형 바리럴 스크리너라는 제품을 냈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가정이나 사무실에 전원 콘센트에 꽂아 놓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플라스마 기체, 특히 오존이 적당히 나와 가지고 대개 어떤 물론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대개 여기에 0.5전의 농도가 0.01 ppm 오다의 오존 농도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간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는 이 단위 이 센티미터 3승당 조그마한 부피죠. 이거당 공기 분자는 10의 19승계가 있습니다. 10의 10승계. 근데 0.01 ppm의 그린 오존이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8승 오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8승을 이렇게 제하게 되면 10의 11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오존의 양이 단위 부피당 센티미터 3승당 1000억 개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0.01 ppm이라도 개수로는 센티미터 3승당 1000억 개가 있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 물체에 부착된 바이러스의 개수가 센티미터 제곱당 억 개라고 했습니다. 1억 개가 이렇게 단위 면적당 있어도 단위 부피당 1000억 개가 있기 때문에 이 오존이 이 바이러스를 쉽게 이렇게 접촉을 해서 소독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데이터는 대개 이런 정도 오다의 이 그린 오존을 가지면은 표면에 있는 그 모든 균들의 살균력은 한 7, 80% 정도 되고 공간에 부유된 바이러스는 한 90% 이상 물론 이제 장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다. 뭐 보통 공기청정기의 살균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에서 이 99.9다, 100%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또 화학재 방역도 이런 물체 표면이나 공간에 100% 방역이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의료기 멸균기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제품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 멸균작용 소독작용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대개 7, 80% 정도 바이러스를 상당히 줄여준다. 물론 이런 정도 줄여줘도 표면이나 이런 데서 이런 바이러스의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수시간 후에는 이제 거의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 환경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